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죠. 북모닝 CEO의 특별심사위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특별심사위원 이런 거더라고요. 네, 바로 그것인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온 김에 이거를 뜯는 거, 언박싱이라고 하죠. 네, 교보문고 북모닝 CEO의 한 달에 10권 정도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거기서 책을 몇 권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요거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10권 중에 고르는 건데 그 10권이 저한테는 다 오죠. 다 와가지고 제가 다 본 다음에 좀 추천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언박싱을 했더니요. 그걸 좀 계속해달라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코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꽤 크게 오죠. 10권이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오는데 사실 이 안에 어떤 책들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책일까? 이왕 어차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책을 읽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이렇게 큐레이션에 뽑히는 책들이니까 좋은 책일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또 관심이 더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 때는요 약간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두근두근. 근데 이렇게 책만 보내주지 말고 일단 뭐 굿즈라도 넣으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보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짜잔. 자, 이렇게 으이샤.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네요. 짜잔. 쫙. 저렇게 내팽해도 되나? 네. 자, 내팽해 치겠습니다. 유후 유후. 네. 이런 재미가 정말 좋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책입니다. 면역의 힘. 면역의 힘이요. 세계적 면역학자가 알려주는 필수 면역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면역이란 무엇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네요.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관심 있는 면역에 대한 것들. 결과적으로는 자기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병균들을 이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이네요.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면역에 과학해가지고요. 빽빽하게 여러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 방법들,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번쯤 읽어놓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다른 것보다 남한테 잘난 척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을 때 면역력 높일 때는 말이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때 이런 걸 봤다,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들으시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도할 때 좋은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침대 위의 세계사입니다. 침대에 대한 역사네요. 이 책은 침대가 수면, 그리고 너무 직접적인 단어다. 땡땡. 수면과 SS와 죽음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멋대로 생각하세요. SS가 뭔지. 네. 그것을 생각했던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이 책은 몹시 재미있어서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침대 인문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가 필요했던 이유,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결혼과 성, 그리고 침대. 성이라는 말이 있었구나. SS라고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네, 그러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침대를 쓰시는 분들은요,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침대 위에서 보내거든요. 물론 잘 때 외에도 다를 때도 침대에 많이 올라가서 책을 볼 때도 뒹굴뒹굴 할 때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네요. 진짜 죽을 때도 침대에서 죽고 막 그러는데 침대 미래도 있네. 침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바로 그런 침대 위의 세계사라고 해서 침대의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좀 흥미진진한 책이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균형이라는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념과 주관, 자본과 정치, 탐욕과 무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 철학의 정원에서 길어낸 균형이라는 불멸의 지혜. 에세이와 인문학이 좀 섞여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분열이 좀 심하잖아요. 극단화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 혐오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만연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중간 단계에 균형을 잡을 것인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철학이라는 깊은 본원적인 학문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에 적용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JTBC 차이나는 클래스, KBS1 이슈픽, 쌤과 함께 등에 출연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철학자, 그 강의를 하셨던 이준우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슬로우 싱킹, 우리의 뇌는 천천히 생각할수록 강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게 사는 세상에 슬로우 싱킹이 괜찮을지 황농문 교수님이 지으셨군요. 황농문 교수님. 이분이요,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잠깐만, 이것도 또 잠깐만 갖고 와볼게요. 짜잔! 여기 있잖아요. 바로 몰입이란 책인데, 요게 이제 100세 기념 에디션이거든요. 이 책이 또 한동안 히트를 해가지고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지으신 분이 이번에 낸 책이 바로 슬로우 싱킹이네요. 우리의 뇌는 생각할수록 우리의 뇌는 천천히 생각할수록 강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산만함과 스트레스를 없애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부르는 생각법. 몰입 전문가, 역시 몰입 전문가 맞죠? 생각의 코어 엔진 슬로우 싱킹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하던 분의 새로운 신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것 같은데, 독일 아마존 심리 베스트셀러입니다. 요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카피로 나와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심리법칙 40가지, 심리학의 어떤 효과들이랑 어떤 현상이랑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하니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쉽고 재밌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으실 분들, 그리고 이런 걸 읽으면서 심리학적으로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실 책이 아닐까 싶네요.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죠. 특히 생각보다 관리직이 되신 분들이요, 무슨 팀장님 이러신 분들이요,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질 잘 못해요. 자, 이건 뭐 해! 라고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시키는 건 아닐까? 라고 해서 또 이제 딱 그럼 왜요? 뭐 이런 반응에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차라리 해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매뉴얼이에요. 부하 직원한테 뭐 시키는 법이란 매뉴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매뉴얼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또 웃기긴 한데요. 바로 그런 얘기 같아요.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부담은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부탁의 기술 해가지고 적절하게 부탁을 한다라는 건 일을 또 분배하고 그러는 거기도 하겠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능력, 부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애덤 그랜트와 함께 기브앤테이크를 설립한 네트워킹 연구의 권위자 웨인 베이커가 밝히는 작은 부탁의 힘이라고 뒤에 써있네요.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 책 아시죠? 창의성을 가진 인재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굉장히 히트했었죠. 그 오리지널스도. 그거를 쓰신 분인데, 그분과 같이 기브앤테이크를 설립하고 같이 연구하신 네트워킹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네요. 작은 부탁의 힘. 어떻게 하면 부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부탁의 말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것인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팀장님들이나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비즈니스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감은 어떻게 기업에 매출이 되는가? 잠깐 이거는 좀 보고요. 어떤 공감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광고에서의 공감일까요? 마케팅에서의 공감일까요?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의 공감일까요? 이 차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기업의 공감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공감형 리더로 거듭나기, 공감 문화 조성하기, 공감형 브랜드 형성하기 다 있네요. 공감 브랜드에서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공감, 소비자한테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에서 조직 문화가 공감의 문화를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어떤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소통이라고 하면요, 사실 소통이라고 쓰고요, 위에 높으신 분들이 항상 10년이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냐면 부하 직원들한테 내 말 좀 잘 알아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보다는 공감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 그분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공감하기도 하고, 또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통 이전에 공감이 먼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공감은 어떻게 기업에 매출이 되는가? 500대 기업 브랜드 빌더의 혁신 기업 공감 전략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관종의 조건. 뭔가 이거 하고 와닿는데요. 관종의 조건. 시선을 끌고 승기를 거머쥐는 관종의 핵심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거 쓰신 분이요, 이몽택 작가예요. 이몽택 작가는 여러분이 90년생이 온다로 알고 있죠? 90년생이 온다로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회사에 다니시지 않나요?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이네요. 아니, 그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알려진 책으로는 90년생이 온다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메가로 히트를 하고 나면요, 또 삑삑 소리가 또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설마 안 되게 하겠어요. 잘 되고 있겠죠. 90년생이 온다 같은 메가 히트가 딱 지나고 나면 사실 그 다음 후속작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내실 때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하고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 마치 지금 관종의 조건 같은 경우 지금 서점 나가보니까 꽤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을. 예전에 90년생이 온다를 한번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어디지? 그 일산 쪽인가? 거기 교보문고에 제 책이 나온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북콘서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교보문고가 속해 있는 쇼핑몰에 놀러 오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얼굴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제가 리뷰하는 걸 보시고 인사를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친하게 인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번 책도 잘 되길 바랄게요. 이몽택 작가님. 관종의 조건.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나이 또래는 그래 라기보다는 저는 MZ세대라는 말 자체가 좀 맞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 관종이라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트렌드 아니면 분석 이런 것들일 테니까 이 시대의 코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제로 이코노미. 제로 이코노미는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제가 한번 이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네이버 딱 메인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진행하는 이시안의 점심약속이란 프로그램에서 조영무 작가님을 모시고 제로 이코노미 이 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 책은 제가 따로 읽어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부정적이잖아요. 제로 이코노미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좀 읽어볼만 해요. 진짜 지금 막 유동성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고, 경제, 실물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산 가치만 급등하는, 그러니까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만 쭉 올라가, 부동산 이런 것만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책에 보면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유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급등락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추세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또 급하게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에요.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좀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 했습니다. 마지막 책이 되게 의미 있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거 진짜 뽑기 같다. 뭐가 나올지. 앤드류 카네기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인데, 이게 아마 앤드류 카네기가 지은 게 아니라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지은이는요, 나폴레온 힐이거든요. 나폴레옹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더라? 핑크 앤 그로우 리치인가?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의 거의 선두주자 같은 거예요. 카네기랑 연결되는 게, 이 사람이 원래 기자였을 거예요. 나폴레온 힐이 기자였는데, 카네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부자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저술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자들, 정말 그 당시에 만나기도 힘든 부자들을 카네기는 친구니까 다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들을 공통점을 찾고 만든 책이 바로
최초이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나갔던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아까 이게 Think and Grow Rich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나폴레온 힐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나의 꿈, 나의 행복,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제목이 야 이건 뭐야 완전 무슨 에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거라 아주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폴레온 힐은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의 선두주자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부 팔았다 그러죠.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근데 이 책은 뭐지? 새로운 해석과 시각으로 편집한 최신 개정판 해가지고요. 100년을 이어온 자기계발 분야 불멸의 고전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낸 것 같아요. 편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계발에 대해서 원료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핵심을 일단 보고 가장 기본을 탄탄히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나폴레온 힐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10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중에 또 제가 적어도 5개는 읽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해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 이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읽을지 이제 한번 봐주시고요. 나중에 거기에 뜨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한 건 그 책엔 또 제 추천사가 있어요. 다른 분들 추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뭐 다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좀 관심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다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카메라가 제가 화면을 보고 계속 얘기했는데 화면을 보고 얘기하면 약간 위를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겠군요. 렌즈를 보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늦게 지나고 나서야 그걸 급하게 깨닫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월에 나가는 거니까 2월의 도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3월에 또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름을 뭐라고 하지? 이 시간에 언박싱? 아니야.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뭔가 좀 재밌는 이름이 있으면 이 코너 이름은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일단 가제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